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위도면, 주어진 도면을 보고 마스터캠에서 가공 들어갈 겁니다. 앞에 도면 작업은 저장을 꼭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파일에서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새 파일. 그리고 나서 CAD 데이터를 불러올 겁니다. 파일 이름이 윤곽가공 111이라고 되어 있네요. 열기. 자, 먼저 형식은 오토캐드 파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 위치 선택을 해주고요. CAD 데이터가 있는 폴더 선택한 다음에 파일 이름이 윤곽가공 111 그리고 조건에 들어가서 마스킹 치수, 디멘션의 dim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다 해제. 지시선 체크 해제. 그래서 문자, m텍스트 해제, 텍스트 문자 해제. 그리고 나서 열기 하시면 자동 배율하면 치수는 해서 불러올 때 해서 안 불러옵니다. 치수는 빼고 불러오겠죠. 자, 원점은 어디로 할 거냐 하면요. 여기로 할 거예요. 자, 원점으로 이동. 마우스로 위치 선택을 하고요. 자동 배율. 순서는 좀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평면도만 남겨놓고요. 나머지는 다 삭제할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해서 색상 복귀. 자, 먼저 킥 마스크. 잠시만요. 자, 킥 마스크에서 색상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린색만 남기고요. 나머지 센터 라인 빨간색 지우고요. 해칭 흰색도 지울 겁니다. 자, 빨간색 선택하고 흰색 선택하니까 밖에 앞에 있는 건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키 누르고 다수 둘 다 체크한 다음에 그리고 확인하고요. 지우기 펑션 키 F5. 자, 그리고 나서 평면도만 남기고 평면도에 있는 도형의 바깥쪽을 지울 겁니다. 그래서 바깥쪽을 먼저 선택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셀렉션 툴바에서 윈도우에서 기본 윈도우에서 내측으로 되어 있는데요. 얘를 외측으로 바꿔 놓고요. 영역을 선택해서 드래그 한 다음에 아이고야. 클릭이 돼서 그래요. 대각 코너 클릭하면 바깥쪽 그리고 지우기 F5 점검. 자, 치수는 100에 100입니다. 그래서 측정의 거리 대각선 코너를 클릭하면 델타 값을 보면 X축의 거리가 100이고요. Y축도 100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 세로 전체 치수는 확인이 끝났어요. 그래서 측정의 요소 속성 단축키는 펑션키 F4입니다. 키보드에서 F4 측정에 들어가서 여기 원호 홈의 R값을 볼게요. R10 4-R10입니다. 여기 홈의 크기, 원호의 크기 R10. 여기도 똑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치수는 없네. R값은 안 나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자, 여기 간격 폭이 옵셋 10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얘가 10이면 여기는 20이 되겠네요. 반경이 10mm 옵셋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요게 간격이 10mm라고 했습니다. 요거 R값은 확인이 됐고요. 척장의 거리, 요 라인하고요. 요 라인 사이 거리가 10mm. 대각선 여기 볼까요? 이 선과 이 선의 거리도 10. 여기랑 이 선의 거리도 10. 자, 그러면 자, 여기까지 측정 점검이 끝났습니다. 치수 점검은. 자, 그 다음 이제 재료 설정하고 가공 들어가면 되겠죠. 재료 T는 25T. 머신 그룹에서 공작물 설정. 자, 먼저 원점 위치는 여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XY는 직접 100이라고 입력해도 되고요. 대각 모서리를 이용해서 코너 선택을 한 다음에 그래서 XY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클릭이 잘못됐거나 치수가 이상하죠. 다시 대각 모서리를 해서 정확하게 끝점과 끝점을 잡아 보겠습니다. 네. 클릭이 잘못되면 여기서 값이 이상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100에 100. 그 다음에 Z는 도면상에서 두께 확인하니까 25T 해서 Z는 직접 25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해서 소재는 솔리드 타입으로 볼게요. 빔 프로젝트로 봤을 때는 잘 선으로 하면 이게 잘 안 보입니다. 빔에서는. 그래서 솔리드로 해서 할게요. 여러분은 굳이 솔리드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입체해서 소재가 맞게 세팅됐는지 확인하고요. 자, 그리고 가공 들어가기 전에 자, 공작물 설정에서 자, 앞전 시간에서 윤곽 가공 들어갔을 때 공구를 목록에서 선택을 하니까 16파이 엔드밀리가 400번대에 있었죠. 근데 실제 여러분들 현장에서 프로그램 작성을 하고 나서 가공을 하려면 머시닝 센터 터렛에 장착할 수 있는 공구가 400번대 공구는 없어요. 기계 메이커마다, 기계 사이즈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고 메이커마다 차이도 조금 있습니다. 그 다음에 툴포스터가 BT30이냐 BT40이냐 BT506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어요. 일반적인 해바라기 타입에서 4호기 정도는 12개까지 장착할 수 있는 기계가 있는가 하면 요즘은 20대까지 장착할 수 있는 기계도 있고요. 그 다음에 5호기 이상 같은 경우는 보편적으로는 24개 장착을 합니다. 근데 좀 메이커마다 어떤 데는 30개까지 장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공구 번호가 400번대가 나오면 또는 200번대, 100번대가 나오면 안 돼요. 툴포스트에서 공구 번호가 사용할 수 있는 게 기계에 따라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언급을 했지만은 400번대 있는 공구를 하더라도 생성할 때 자동으로 순서대로 번호를 1, 2, 3, 4로 재부여를 하게끔 한다고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디냐면 자, 공작물 설정이 끝났고요. 왼쪽에 보면 공구 설정이라고 있어요. 자, 공구 설정에 가니까 뭐가 있냐면 공구 불러오기 순서대로 공구 번호 재부여라는 게 있어요. 처음에 불러오면 1번이고요. 두 번째 불러오면 2번, 세 번째 불러오면 3 이렇게 순서대로 재부여를 하겠다는 거. 목록에서 있는 공구 번호가 몇 번에 100번대든 200번대든 300번대든 상관없이 불러오는 순서대로 자동으로 재부여하겠다 체크하면 돼요. 그러면 이따 확인해 보겠습니다. 체크 그리고 확인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윤곽 가공. 자, 가공 공정에서 윤곽 가공에 들어가서요. 마우스로 여기 있는 직선을 이러면 그냥 확인한 다음에 기본적으로 체인으로 돼 있고요. 대상 직선을 클릭을 하니까 한 번에 안 잡혀.
이렇게 한 번에 안 잡혔습니다. 자, 얘는 이렇게 한 번에 안 잡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앞에 도면에서 클릭한 도형이라 그래서 쭉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지면서 중간에 빠져나가는 분기점이 없었어요. 분기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라인과 만나는 끝점 요소를 이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따라왔는데 이 직선은 여기서부터 이 끝점에서 만나는 직선 도형 요소는 직선 하나, 원호 하나. 여기는 갈래길이 두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메시지가 이렇게 한 번에 체인이 안 나타나고 중간에 화살표 하나, 초록색이 출발, 그 다음 여기서부터 쭉 돌고 나서 빨간색 화살표가 끝을 나타내요. 자, 제가 여기서 그냥 창 닫고 나간 다음에 제가 만약에 여기 있는 선 지우기 들어갈게요. 아이콘이 안 보이네요. 펑션키 F5를 누르고 지우기 들어간 다음에 제가 이거를 지웠다고 가정할게요. 이게 두 개 직선 그리고 없다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 제가 여기서 체인으로 얘를 클릭하면 얘가 쭉 가면서 중간에 샛길로 빠지는 분기점이 없을 때는 얘는 한 번에 잡혀요. 다시 가볼까요? 윤곽 가공에 그 다음에 직선 클릭하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한 번에 잡히기 때문에 화살표는 하나만 나옵니다. 중간에 어떻게 여기서부터 각각 도형에서 하나의 요소랑 끝점이랑 만나요. 끝점이 두 개 요소로 만나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한 번에 잡혀요. 빠져나가야 되겠죠. ESC 누르겠습니다. Escape. 그 다음에 지운 선은 다시 되살리고요. Ctrl Z에서 되살렸습니다. 자, 그러면 분기점이 있는 경우, 즉 지금처럼 이 라인의 끝점에서는 두 개가 있어요. 이 원호의 끝점에도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분기점이 있을 경우에는 자, 첫 번째 부분 체인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앞에서 그냥 다음 요소를 선택을 한 다음에 출발점을 바꿔주는 방법. 일단은 둘 다 볼게요. 다시 윤곽 가공에 들어가겠습니다. 확인하고요. 자, 기본 체인으로 놔두고 부분 체인이 아닙니다. 여기 일단은 클릭합니다. 자, 요 코너에서 클릭을 하고 나서 보니까 분기점이 있어요. 자, 끝에 화살표를 기준으로 해서 이리 갈 건지 이쪽으로 갈 건지 마우스로 선택합니다. 이렇게. 선택하니까 잡혔어요. 빨간색 화살표는 사라졌습니다. 안 보입니다. 근데 실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에요. 같은 곳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출발해서 쭉 돌고 여기서 끝나는데 출발을 여기 안쪽에서 시작되면요. 진입은 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여기서 찍고 내려가요. 만들고 나서 보니까 출발점을 바꾸고 싶어요. 가능합니다. 출발점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일단은 그냥 가겠습니다. 확인하고 이 족구는 건너뛰고 일단 진입복귀 앞에 값이 그대로 있을 거예요. 이거 해제하고 깊이 가공은 제가 그냥 진입복귀 직선 100% 놔두고요. 원호는 세로로 하고요. 가운데 눌러서 복귀로 똑같이 하고 그냥 확인을 할게요. 자, 그런 다음에 경로 확인 들어가면 여기서부터 진입이 실패됐고요. 그만 척벽에서 찍고 돌고 그다음 외곽에 쭉 돌아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돌고 난 다음에 출발점을 바꾼다고 했어요. 제가 여기서 시작하지 않고요. 나는 여기서 시작하거나 또는 여기서 시작하거나 코너에서 시작하게끔 바꾸고 싶어요. 자, 그러면 도형에 들어가서
자, 윤곽가공 공정 1번에서 도형을 클릭하면 체인 관리자 창이 나타납니다. 이 창에서 체인 1을 선택을 한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누르면 팝업 창이 나타나고 거기서 시작점이라고 있어요. 시작점. 자, 이거는 뒤로 이동, 앞으로 이동 눌러서 하나씩 일용해서 출발점 위치를 여기로 바꿀 수 있습니다. 뒤로 이동 들어가서 여기서 출발해도 되고요. 코너에서 여기 또는 여기서 출발하게끔 이렇게 이동을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재생성을 하면 돼요. 그러면 진입 라인이 생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가공 경로 관리자 창에서 여러분은 뭐 굳이 여기까지는 따라 안 해도 되는데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밀링 가공 경로에 보면 제일 상단에 새로 시작하기가 있어요. 새로 하기. 자, 여기서 새로. 자, 파일에서 새 파일이랑 달라요. 그 다음에 머신 그룹 이쪽에서 가공 경로 관리자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그래서 가공 경로에서 새로 시작하기 하면 자, 여기 작업과 공구를 영구 삭제하겠습니까? 물어봐요. 작업은 윤곽 가공 작업. 앞에서 공구는 그냥 기본값으로 자동으로 생성했어요. 공구는 그냥 건너뛰었습니다. 자동 공구가 만들어졌는데 그게 공구가 18엔드밀이 만들어졌었어요. 이 공구도 영구 삭제할 건지 묻죠. 예에서 삭제를 하겠습니다. 자, 가공 경로에서 새로 하기를 하면 도형은 남아있어요. 파일에 새 파일 하면 도형 자체까지 초기화, 완전히 초기화가 되지만은 여기서 하면 가공을 초기화할 수 있어요. 도형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근데 가공을 초기화 되는데 그래서 윤곽 가공 공정 없어졌고요. 공구도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재료 설정해 놓은 것도 없어져요. 다시 공작물 맞춰줘야 됩니다. 원점 위치, 대각 모서리, 코너 클릭하겠습니다. 그래서 T는 두께는 25. 공구에서 공구 번호, 공구 블록이 순서대로 공구 번호 재부여를 체크를 해 놓고요. 다시 없어졌으니까 가공만 채로 초기화가 됩니다. 참고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윤곽 가공. 자, 지금처럼 분기점이 있는 경우, 끝점에서 만나는 요소가 두 개 이상인 경우, 하나는 상관없는데요. 이럴 때는 여기 있는 체인 방법보다는 부분 체인을 이용을 해줍니다. 부분 체인. 그래서 도형의 부분 체인이라는 건 전체 요소 중에서 일부를 선택해서 가공할 수가 있어요. 부분 체인. 예를 들어서 나는 여기에서부터 요만큼만, 왼쪽 편만 가공하고 싶어요. 그러면 요거 라인, 원호, 직선 요만큼만 선택해서 나는 여기만 가공하겠다. 가능해요. 그게 부분 체인이에요. 전체 요소에서 일부를 선택하는 게 부분 체이고요. 전체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분기점이 있기 때문에 대기 모드를 꼭 체크해 주시고요. 체크한 다음에 자, 부분 체인의 대기를 체크했습니다. 첫 번째 요소는 이 직선의 아래쪽 클릭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요소를 선택을 하는데 분기점이 있을 때 마지막 한 번에 선택할 수 없어요. 여기 못 잡아요. 클릭을 하면 얘가 이렇게 잘못됩니다. 그래서 이거 선택 취소로 할게요. 그래서 여기에 클릭을 하고요. 마지막 요소를 여기에 잡으면 이렇게 전체 안 잡힙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마지막 요소는요, 분기점이 있는 곳, 요게까지 먼저 잡아줘요. 그러면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잡힙니다.
참고로 이거는 앞에서 잔상이 계속 남아있는 거고요. 잠시만요. 잔상 때문에 다시 보겠습니다. 부분 체인으로 한 거요. 첫 번째 요소, 그 다음에 마지막 분기점 있는 데까지 요소를 먼저 잡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도형은 이리 가는 게 아니고요. 이쪽으로 가야 되니까 원호를 클릭하고요. 그 다음 여기는 직선을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 요 사이는 어떻게 분기점이 없어요. 자, 그러면 요번엔 여기에 클릭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돌고 그 다음 여기까지 끝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는 부분 체인이라는 것을 이용하면 돼요. 그리고 체인 종료 여기 있는 아이콘 눌러주셔도 되고요. 그냥 바로 확인하면 자동에서 체인 종료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윤곽 가공 공정에 들어왔습니다. 앞에랑 똑같아요. 먼저 가공의 형태, 종류를 바꿀 수도 있고요. 바꾸면 안 되고 다시 윤곽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공구. 자, 공구는 여기에서 창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목록에서 공구 선택. 공구 16파이 엔드밀서라고 했습니다. 번호 16, 실행 크기 16. 자, 공구 번호가 476번이에요. 476번입니다. 그런데 확인하니까 공구는 1번. 476번이 오는 게 아니고요. 1번으로 재부여가 됐어요. 그래서 앞에서 파일 이쪽에서 공구 설정에서 그게 재부여를 체크해 놨기 때문에 목록에 몇 번의 공구가 있다 하더라도 생성할 때 자동으로 순차적으로 생성하는 순서대로 공구가 자동으로 부여가 되게끔 해놔서 1번으로 나옵니다. 자, 절삭 조건은 3000rpm 임의대로 줄게요. 자, 이송 속도는 1500. Z축 이송은 600으로 하겠습니다. 절삭 조건을 주고요. 그 다음에 절삭 파라미터에 들어가서 보정 방향 컴퓨터 선택한 체인에 공구가 왼쪽, 보정 방향이 공구의 방향이에요. 나는 오른쪽 가공을 하겠다. 바꾸면 이제 뭐요? 제가 체인을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계 방향 잡았으니까 왼쪽 가공하면 이렇게 이쪽 바깥쪽 테두리를 가공하는 거고요. 오른쪽으로 해놓으면요. 바깥쪽 테두리가 아니고요. 이 안쪽으로 테두리 이 라인을 따라서 가공해버려요. 참고. 그래서 공구의 방향은 왼쪽, 오른쪽 바꿀 수가 있습니다. 바꾸면 안 되고 여기서는. 자, 코너 움직이는 것은 각지게 움직이게끔 안함으로 해 놓으시고요. 그래서 황삭 작업을 하기 위해서 가공 여유 0.2, 바닥 여유 0.2. 근데 이 값은 무조건 0.2는 아니에요. 사용자가 작업 환경에 따라서 0.1을 줄 수도 있고요. 또는 많게는 0.5까지 줄 수도 있고요. 대형 공작물 같은 경우는 1mm 이상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많이 남겨놓으면 중간에 중삭이라는 것을 해줘야 되고요. 작게 남기면 바로 정삭까지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0.2는 아니에요. 작게는 0.1에서 많게는 0.5. 그래서 대형일 경우는 1mm 이상도 주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깊이 가공은 자, 도면에서 외곽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10mm예요. 10. 자, 그러면 이 라인을 지나갈 때 엔드밀을 여기를 쭉 지나갈 때 공구가 첫 번째 여기 라인을 보겠습니다. 이쪽에 여기 이쪽을 지나갈 때 자, 이쪽으로 엔드밀이 이 방향으로 지나갈 때 그래서 절삭량은 먼저 폭은 얼마냐 하면 여기 치수 10이에요. 그 다음에 절삭 깊이는 얼마요? 여기도 10이네요. 그러면 엔드밀이 절삭하는 단면적을 구하면 단면적 A는 이거 두 개 곱하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죠. 단면적이. 그러면 얘는 부하가 앞에서보다 커요. 절상량이 많아요. 자, 절상량이 단면적이 크다는 것은 절상량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하가 많이 걸려요. 부하가 많이 걸릴 때에서 회전과 이송이 빠르면 경우에 따라서 공구가 못 버텨가지고 부러질 수도 있어요. 알루미늄이라도 절상량이 많으면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절삭성이 좋아서 해서 회전과 이송을 빠르게 해서 가공이 잘 되는데요. 이때 이송이 너무 빠르면 해서 공구가 부러지는 경우도 발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단면적을 보니까 좀 값이 커서 면적이 넓으니까 그래서 부하가 많이 걸려요. 그러면 이제 얘는 깊이 가공을 해주면 돼요. 일단은 깊이 가공을 안 하고 한 번에 가공하는 것을 먼저 볼게요. 그리고 나서 양을 줄여서 작업하는 거로 바꿔보겠습니다. 일단은 요거는 해제를 해서 한 번에 하는 거로 먼저 보고 2차로 깊이 가공을 해서 나눠서 작업을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일단 해제, 진입복귀 체크를 하고요. 닫힌 요소 중간점은 사용 안 할 거고요. 해제. 그 다음에 진입은 직선 쓰겠습니다. 자, 여기서 못따기가 C10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폭이 10mm예요. 그러면 진입의 직선의 길이는 20mm. 원호는 사용 안 하겠습니다. 원호 반경 크기 0. 복귀도 똑같이 가운데 버튼 눌러줄게요. 자, 그 다음에 링크 파라미터에 들어가서 안전높이 절대값 50. 처음과 마지막에 적용 체크되어 있고요. 이속 높이는 한 바퀴 돌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깊이 가공에 들어가면 이제 이속 높이가 또 필요해요. 두 번에서, 체인은 하나지만 두 번에서 작업을 하겠다 할 때는, 그래서 요거는 절대값 10으로 일단 해 놓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깊이 가공은 사용 안 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데이터는 안 나와요. 그래서 진입 높이 절대값 5, 재료 상단 절대값 0, 가공 깊이는 여기서 치수 보니까 외곽에 작업할 때 여기가 10mm, 10mm. 그래서 마이너스 10 절대값. 자, 그 다음에 절삭류 체크를 하고요. 첫 번째 ON으로 해주고요. 확인합니다. 자, 툴패스가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경로 확인. 자, 20mm 줬는데도 좀 짧네요. 살짝 여기 부딪히네요. 찍고 내려가네요. 그러면 진입은 조금 더 길게 외곽 돌고, 복귀는 더 길게 해줄 필요는 없어요. 진입만 조금만 길어지면 되네요. 그래서 조건에 들어가서, 자, 조건에 들어가서 리드 인아웃 진입 복귀입니다. 진입에 요게 보니까 20mm 줬는데 이것도 부족하니까 25mm. 복귀는 그대로 두겠습니다. 더 안 길게 할 거예요. 확인하고요. 재생산. 그래도 부족한 것 같던데. 아이고야. 부딪히진 않네요. 확대해서 보니까. 연속 실행 플레이 버튼 또는 단축키 R을 누르셔도 돼요. 외곽 이렇게 쭉 한 바퀴 쭉 가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모의 가공. 한 번에 이를 가공을 하는데 깊이 가공을 아까 먼저 언급을 했었죠. 그러면 양을 좀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단면적이 커서 양을 줄여서 깊이 가공 5.
그러면 전체 10mm에서 최대 5mm씩 내려가면 그래서 횟수는 2번 생길 거예요. 그리고 확인하고요. 재생성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입체 등각 보기를 하겠습니다. 한 바퀴 돌고 나서 그 다음에 돌 때 이제 또 다음에 내려갈 때 여기서부터 출발점으로 올 때 이 점프 높이 여기가 이속 높이에요. 이속 높이. 체인을 하나더라도 깊이 가공이 들어가면 이 이속 높이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플레이 버튼으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경로 확인의 플레이 버튼. 그래서 -5 가공 요인 때문에 4.9에요. 한 바퀴 돌고 점프하는데 여기에 Z10에서 점프합니다. 출발점으로 돌아와서 다시 내려가서 이렇게 2바퀴 돌아요. 자, 근데 여기서 양을 줄였습니다. 아까에서 단면적 100에서 깊이 가공 2번이니까 횟수를 2로 나누면 그래서 단면적이 한 번에 가공할 때 50씩 2번의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데 모의 가공을 해보는데 문제점이 발생이 될 겁니다. 자, 플레이해서 바라보니까 2바퀴 돌았어요. 먼저 약 5mm 한번 까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5mm 내려서 가공을 했어요. 가공을 하고 나서 보니까 모의 가공 시뮬레이션 하고 나서 보니까 뭐가 발생이 됐냐면요. 미절삭이 발생이 됐네요. 덜 깎이는 것을 미절삭이라고 요거 하나, 두 개, 세 개 미절삭이 발생이 됐습니다. 자, 미절삭이 발생된 이유는 가공되는 절삭 폭이 공구직경 얘가 얼마냐면요. 16파예요. 절삭폭이 공구직경보다 커서 그래요. 그러면 절삭폭이라면 요게 대각선에서부터 요게 대각선 거리가 16보다는 크다는 얘기예요. 요게 대각선이 16보다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미절삭이 발생이 돼요. 치수 측정해서 대각선 거리가 얼마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모의 가공 창은 닫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평면에서 바라보고요. 측정 거리. 자, 여기에서부터 요 대각선 중간점까지의 거리를 측정을 해보니까 얼마 나오냐면요. 21.213이에요. 최대를 쓴다 하더라도 미절삭은 발생이 돼요. 여기 R값이 10이니까 직경으로 하면 20이에요. 이론적으로 최대는 20이에요. 근데 여기는 그래도 남아요. 20보다 크면요, 여기는 또 안쪽이 안 깎여버려요. 20 이상은 쓸 수가 없고요. 자, 그러면 미절삭 여기서 중간점이랑 여기도 측정해보니까 공구직경보다 크네요. 여기 보니까. 자, 그러면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양이 많아서 깊이 가공을 해서 양을 줄였는데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을 줄이는 방법은 깊이 가공도 있고요. 또 다른 게 있습니다. 그래서 깊이 가공을 하고요. 옆에서 작업하는 방법. 측면 가공을 이용하면 돼요. 측면 가공. 옆으로. 그러면 횟수는 2번. 여기에다가 가공 간격에다가 쓸 수 있는 값은 공구 직경보다는 작아야 돼요. 이론적으로 공구 직경이 16이에요. 16. 이거보다는 당연히 작아야 돼요. 가공 간격은 공구 직경보다 작아야 됩니다. 참고로 여기서 R값이 작은 R이 홈으로 되어 있는 게 R10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10 이상은 쓸 수 없고요. 10 미만으로 써야 돼요.
10도 쓰면 안 돼요. 자, 그러면 공구 직경 16회 반은 8입니다. 8. 가공 간격 8을 해볼게요. 50%. 그런 다음에 확인하고요. 재생성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모의 가공을 하겠습니다. 모의 가공. 자, 속도를 줄여놓고요. 플레이를 하니까 그래서 툴패스가 8mm 옵셋 되면서 바깥쪽을 1차 먼저 가공해요. 여기는 공구가 못 들어갑니다. 2R짜리는 10을 옵셋, 8 옵셋 하면 R2가 되거든요. 그래서 생성이 안 됐고 이렇게 측면 가공을 해서 두 번에 이렇게 작업을 할 수도 있어요. 여기 두 번째 작업했을 때 가공 간격 8에 깊이시니까 단면적이 80이에요. 이렇게. 근데 여기 끝에 조금 남았으니까 더 줄일게요. 가공 간격은 50% 이하로 줄이겠습니다. 가공 간격 6. 재생성. 다시 모의 가공을 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첫 번째 작업이 조금 아까보다는 양이 좀 많아졌습니다. 중요한 거는 끝에 미절삭이 발생되지 않게끔 간격 조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너무 작게 하면 또 이 미절삭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단면적은 절삭폭이 6이니까 60이에요. 근데 안쪽으로 들어가는 이 홈은 부하는 최대로 걸리긴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미절삭이 발생됐으니까 측면 가공은 필요해요. 또 양이 한 번에 많으니까. 참고로 얘가 깊이가 깊지 않았을 땐 또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좀 깊이가 좀 깊으니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어디 작업을 하면 되냐. 이제 하나 남아있는데요. 이 부분. 여기에서부터 요게 쭉 돌아가면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얼마? 폭이 10mm가 되고요. 깊이는 3mm. 그러면 단면적은 10 곱하기 3 하면 30이죠. 30. 자,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평면으로 하겠습니다. 다시 윤곽 가공. 자, 이제 여기서는 요게만 가공하면 돼요. 이쪽에. 요게 가공 부위가 이쪽만 가공하면 돼요. 해칭으로 해서 가공 부위를 제가 표시를 하면 노란색으로 할까요? 아이고야. 요게가 가공 부위예요. 폭 10mm. 요만큼이에요. 근데 여기는 앞에서 가공됐기 때문에 여기는 없어요. 여기는 작업하는 게 없습니다. 노란색 부분 여기가 가공 부위예요. 그러면 출발은 요 라인에서 시작을 하고요. 하살표 방향은 이렇게 해서 시계 방향으로 전체적으로 시계 방향 돌고 여기서 끝내면 돼요. 시작 끝. 중간에 여기는 굳이 1이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는 마이너스 10으로 가공이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근데 전체가 아니고 여기서는 일부예요. 그러면 부분 체인. 중간 사이에 분기점이 없습니다. 대기를 여기서는 체크 안 해도 돼요. 체크해놔도 상관없지만 안 해도 됩니다. 시작은 요게 라인. 참고로 요게 직선이 쪼각 나 있어요. 이거. 그래서 잘못 클릭하면 화살표 방향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럴 땐 리버스 방향 전환으로 아래쪽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 마지막 직선 요게.
요 클릭하고 시작과 마지막을 클릭할 때 사이에 분기점이 없기 때문에 그냥 시작과 마지막을 클릭하시면 돼요. 그 다음 이제 여기서 끝내면 돼요. 이리 안 가도 됩니다. 자, 여기서 끝내고요. 확인. 그 다음에 가공의 종류는 윤곽이에요.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윤곽밖에 없습니다. 자, 공구는 기존에 만들어 놓은 16 평행도미를 그대로 쓰고요. 그 다음에 절사 파라미터에 들어가서 컴퓨터 보정 방향은 왼쪽, 측면 가공 여유 0.2, 바닥 가공 여유 0.2. 진입 뽑기는 앞에도 직선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이거 바꿔줘야 되는데 바꾸기 전에 그냥 놔둬볼게요. 직선. 그리고 나서 측면 가공은 필요 없습니다. 왜? 절삭 폭이 10mm고 공구는 16파예요. 한 번에 쭉 요만큼 다 가공할 때 미절삭이 발생되는 구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측면 가공 꺼야 되겠죠. 링크 파라미터에서 가공 깊이를 바꿔줘야 돼요. 치수에 얼마냐면 요 깊이 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공 깊이 -3을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확인하고요. 자, 2번 선택해서 경로 확인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시작된 다음에 여기서 접근을 하면 첫 번째 이 선에 탄젠트하게 들어가요. 접선.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서 찍고 내려가요. 그래서 이럴 때는요. 이렇게 가는 것보다 접선으로보다는 법선을 하거나 또는 탄젠트하게 원으로 접근하는 거나. 그래서 여기서는 접선을 쓰면 안 돼요. 찍고 내려가죠. 차라리 여기에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가는 법선을 쓰거나 아니면 부드러운 원으로 접근하는 방법. 그래서는 원으로 접근을 할 겁니다. 지금 여기는. 자, 그러면 2번 공정에서 조건에 다시 들어가서 리드 인아웃 진입 복귀에 직선은 사용 안 할 겁니다. 퍼센트나 또는 직선의 길이 값에다 0을 입력하고요. 원호 반경은 한 70%만 70% 작나? 100% 할게요. 그 다음에 가운데 버튼 누르면요. 앞에서 설정한 진입이 그대로 복귀로 넘어가요. 그리고 바꾼 다음에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재생성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원으로 접근하고요. 자, 툴패스가 1번 툴패스도 보이고 2번 툴패스도 같이 보이네요. 그러면 나는 1번 툴패스를 숨기겠다. 그러면 여기 있는 1번 공정을 클릭한 다음에 여기 있는 아이콘 그래서 선택 작업 가공 경로 표시 전환이라는 아이콘을 클릭하면 1번 툴패스를 숨길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경로 확인을 들어가 볼게요. 2번. 경로 확인 들어가서 스텝 S. 자, 여기서 접근하는데, 여기 찍고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가공 깊이는 여기는 -3을 가공하고 앞에서 -10까지 가공됐어요. 그러면 여기 7mm 떠 있어요. 깊이 -3까지 내려간다 하더라도. 자, 그리고 여기서 부드러운 원호로 접근합니다. 여기서는 원호로 접근하는 게 나아요. 그리고 외곽 쭉 돌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직선까지 하고 복귀 원호로 이렇게 빠져나옵니다. 자, 그러면 전부 선택 전체 작업 선택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에 모의 가공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아이오스메트릭 등각 보기, 입체 보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속도 좀 작게 돼 있고요. 약간만 줄이고요. 플레이를 하면 1차 가공을 합니다. -10까지 제가 속도를 확 줄였습니다. 자, 그럼 여기 작업할 때 어떻게 해요? -3이니까 여기서 접근할 때도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자, 48분이니까 그진 쉬는 시간 다 돼서 일단 여기까지 작업을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금 여기에는 정삭 작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삭까지 해서 진도 나가겠습니다. 일단은